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오늘 오후 임명했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둘러싼 논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 어쨌든 임명 강행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임명장을 받으면서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이른바 폴더 인사를 했는데요. 네. 청와대 사진기자단이 찍은 사진 잠시 보시죠. 아유, 정말 폴더로 예. 거의 90도 각도로 딱 숙였네요. 옛말에 과공 비례는 물시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럼 취임도 한 건가요?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취임식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예. 이동관 위원장은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방통위원장이 될 경우에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이름에 걸맞게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영성과 공정성 얘기를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막상 발언하는 걸 보면은 공영방송의 재원을 언급을 하잖아요. 이건 네. 결국은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였죠. 예. 그 이후에 공영방송 광고 시장에까지 막 관여하겠다는 걸 염두에 둔 발언 아닌가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이 MBC 대주주인 박문진의 권태선 후임 이사 임명할 거라고 하던데 지금 집행정지 신문이 31일 맞죠? 그렇습니다. 논란이 일걸로 보이는데요. 해임된 남영진 KBS 이사장과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문이 31일로 잡혀 있습니다. 네네. 방통위는 이미 남영진 이사장 후임 이사로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고 KBS 이사회는 서기석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은 해임되는 날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31일로 신문 일정이 잡혔는데 예.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취임하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 권태선 후임 이사를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집행정지 일정이 잡힌 상황에서 후임 이사를 임명하겠다는 것은 돌아올 다리를 끊어버리겠다는 의도 아닌가 그렇게 읽힙니다. 그러면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그 자리가 뭐 더블이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될 경우에 권태선 이사는 곧바로 이사장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예.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사장 직무를 이행을 하게 되고요. 다만 후임 이사가 임명됐을 경우에 중복되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법원은 인사권은 지켜줘야 한다는 나름의 관행이 있어서 후임을 임명할 경우에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이 돼서 권태선 이사장이 복귀를 하면은 후임 이사 임명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명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자 그러면은 이동관 위원장은 이제 임명된 후 첫 행보로 주목되는데 아무래도 뭐 KBS, MBC 사장 해임이 되겠죠? 지금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로 보입니다. KBS 이사회가 다음 주 수요일 30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 사장 해임안이 상정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다만 여권 성향의 이사가 6대5로 과반이 넘기 때문에 긴급 안건으로 사장 해임안을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긴급 안건 상정 사례도 있다 그러고요. KBS 이사회 관계자는 아직 사장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긴급 안건으로 상정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MBC는 아직 이사회가 야권 성향이 과반이 넘습니다. 때문에 사장 해임안을 곧바로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김기중 이사에 대한 지금 해임 청문이 9월 11일로 잡혀 있거든요. 예. 그 전에 사장 해임안이 상정되기는 어렵습니다. KBS가 첫 수순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방통위나 대통령실에서 지금 밀어붙이는 속도로 볼 때 KBS 사장을 곧바로 해임안 상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당연히 논란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가더라도 지금 이제 여권에서 기대하는 바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KBS 정연주 사장, 문재인 정부에서 KBS 고대영 사장 해임을 했는데 해임 무효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무효 판결이 났지만 이미 임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없죠. 임기 기간 동안에 급여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그냥 밀어붙여서 뭐 갈아치우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통위원회에서 지금 대통령 임명 2인 체제인데 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걸 밀어붙인다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방통위는 원래 5인 체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2명을 임명을 하고요. 예. 야권이 2명을 추천을 하고 여권이 1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체제고 여3, 야2 구도로 협치를 좀 하고 논의하라는 구도로 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방통위 5인 체제를 구성해서 정상적인 구조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걸 하기에 앞서서 KBS부터 MBC 권태선 이사장 후임 이사 임명부터 하겠다고 나오는 거는 공영방송 KBS, MBC 장악에 대한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 지금 김효재 전 직무대행이 하던 거를 그대로 받아서 강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논란이 되면 결국 뭐가 되냐면은 김효재는 직무대행이고 뭐 탄핵 절차를 하기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거라서 야권이 움직이지 않았지만은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 이후에 KBS, MBC 사장 해임안을 계속 밀어붙인다면은 야당에서는 이동관 탄핵 소추안을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난번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6개월 정도 공석이었잖아요.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동관 위원장도 사실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갈등이 예상되는 겁니다. 지금. 뭐 정말 제대로 된 업무가 돌아갈 수가 없게끔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야당 동의 없이 지금 임명된 16번째 인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청문회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청문회는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자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고 진영 논리가 강화되다 보니까 청문회가 사실 지금 거의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무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부터 본격화됐거든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사례가 3건이었습니다. 3건밖에 없었군요. 예,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17건으로 대폭 증가를 했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9건으로 줄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앞선 새 정부의 사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33건이나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1년 3개월인데 벌써 16건에 이릅니다. 더 큰 문제는 공직 후보자들이 부동산 거래 내역이나 배우자나 자녀의 학력, 병력 사항, 뭐 금융 거래 이런 자료를 신상 자료를 계속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걸로 가고 있거든요. 예. 공직자 후보 검증은 비공개로 엄격하게 진행하고 청문회에서는 자질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걸로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결국 청문회 무용론이 나온다는 얘기는 국회 무용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여야가 지금 정쟁보다는 국민의 기대대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